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주 볼 텐데요. 작전주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밸류업 지수에는 좀 빠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중국 수혜주 하면 이 기업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작전주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 밸류업 지수 발표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제 뚜껑을 열고 보면은 충격은 아니고 이제 KB금융과 포스코 홀딩스가 빠졌어요. 아마도 왜 빠졌나 봤더니 KB금융은 좀 굉장히 의아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상반기 실적이 좀 그랬다. 아마 그런 점들이 바뀌었을 것 같고 6개월 후마다 계속해서 지수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골랐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의 철강 가격, 리튬 가격,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이 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이 정도 라인이라면 철강과 리튬 가격 모두 바닥을 찍지 않았겠느냐라니까 첫 번째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거의 189조, 190조짜리 유동성을 풉니다.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되면 화학, 철강, 여행, 또 뭐 화장품, 수혜주들 오늘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철강의 대명사인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상반기 때 왜 이렇게 철강 가격이 무너졌는가? 물론 중국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이 27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죠. 27일 날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로만 했던 관세 폭탄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7.5%였던 거를 25%, 무려 3배를 올리게 되니까 그 전에 밀어내기를 계속한 거예요. 폭탄 맞기 전에 계약을 다 저가에 체결을 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중국산 철강 가격이 글로벌 철강 가격을 좌우하죠. 그런데 이제는 막상 세론이 되는 거죠. 일종의 관세 폭탄이 시작되면 저가 밀어내기도 끝이 나지 않겠느니까 그러면 가격도 바닥 확인이 되겠죠. 자, 포스코 홀딩스 난 너무나 잘 알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포항제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포항제철이 포스코 홀딩스가 된 건데 철강으로만 끝나지가 않고 일종의 포스코 그룹 전체 지주회사가 된 이 지주회사 성격까지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라든가 자원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사업 핵심은 뭐냐? 포철입니다. 포항제철. 자동차에 뭐 냉연강판, 열연강판, 가전에도 철 들어가죠. 조선 배 만드는 데도 철 들어가죠. 이 모든 철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배구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 끄덕끄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는 저 포스코라는 우리 과거에 포철에서 돈을 벌어요. 저기는 비상장 신설이고요. 이제 떼어내가지고 이제 저기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퓨처엠 또 자체적으로 리튬 광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차 전지라든가 뭐 대왕고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도 언급되지만 그 위에 홀딩스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육각형 기업 얘기 많이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도 늘 저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실적을 보시면은요. 2분기 매출 뭐 18조, 영업이익이 7,500억. 전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40%, 50%가 급감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특히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이 4,900억 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게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난 거예요. 거의 51% 가까이 줄어들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아니 왜 저렇게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이 안 좋았지?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도 빠졌시 하면은 핵심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앞서 얘기한 철강 가격 급락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상반기에 보면은 진짜 작년 말부터 중국산이 저가의 이 철강 물량이 쏟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국내 조선업체도 이 포스코를 써야 되는데 중국산이 더 싸니까 중국산이 강판들로 다 수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졌고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이 철강 가격 추이를 좀 보면 여기 언저리의 바닥이겠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왔거든요. 이 철강 가격들 좀 놓고 한번 보면은 지금의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
우리 2020년 초반에 이 코로나19 터졌을 때 공장 멈추고 그때 대규모 폭락했을 때 저기 보시죠. 2020년 1월 가격까지 이 철강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제 중국 가격, 철강 가격이 뭐 세계 철강 추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저기서 더 떨어지면은 망하는 거죠. 뭐 철강 회사들 다 망하는 저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앞서 이야기한 중국 인민은행,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이 터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중국의 저가 공세들, 가격 하락들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180조짜리, 190조짜리 유동성 공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숨통 트이는 게 무너졌던 데들, 철강이고요. 또 하나 저가 밀어내기가 함께 나왔던 데가 바로 또 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를 좀 봐도 철강주, 화학주들이 모처럼만에 좀 오르지 않았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관세 폭탄이 27일부터 들어가잖아요. 27일부터. 그럼 중국은 어떤 공략을 필 것인가? 많은 철강업계 보고서를 보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중국이 감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소물소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을 너네가 그렇게 강조해? 그러면은 우리 중국산 철강을 우리는 수급 조절할 거야. 또 관세 폭탄을 때려? 그럼 수급 조절할 거야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철강 가격의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회사고요. 이 자회사 쪽에서는 2차 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또 자원 개발 쪽인데 리튬과 니켈 가격은 뭐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등은 없지만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고 지금 뭐 최근에 한 1, 2주에 보면은 2차 전지 자회사들한테 외국인 기관들 수급 굉장히 올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가적 차원에서는 자회사의 주가 올라가면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약세가 오늘 내일 거의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달러 인덱스 100 라인 깨지기 시작하면 간밤에 이미 금과 은, 석유도 출렁댔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들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추이들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 라인들, 천연가스 이런 것들, 개발사들 그래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많이 주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많이 좀 언급하는 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여기가 또 매장량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몸값도 높아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함께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관세 경기 부양 또 철강값이 오르고 해리스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